야, 진짜 독특한데 이거? 되게 귀엽네요. 제가 그렇게 기대했던 쌀밥. 안녕하세요. 차타고 맛집의 정태겸 여행작가입니다. 그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의 문턱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봄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지금 경기도 남부의 풍요로운 고장 이천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에서도 맛있는 먹거리가 많기로 또 이름난 호번면입니다. 이 호번면 하면은 또 손으로 빚는 도자기가 또 유명하기도 하죠.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자연 밥상을 그대로 올리는 그런 농가 식당들이 아주 많다는 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천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자기처럼 손으로 빚는 그런 음식인 거죠. 궁금하시죠? 함께 찾으러 가보시죠.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로 자연 숙성의 맛을 그대로 살린 전통 밥상을 맛볼 수 있는 곳, 송갈마을에 위치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이천에서 아주 유명한 집인데 보통 만두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만두를 가진 곳은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독특하게도 이천은 이천에 만두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천의 만두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우리 음식에서 무병장수와 복을 비는 음식 대표적인 것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떡국 그리고 만두를 꼽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 만두는 안에 소를 피로 싸가지고 복을 싸서 먹는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천의 만두도 지역의 명물입니다. 지역의 음식하면 만두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벼썸만두라는 걸 먹어요. 벼썸이라는 거는 가마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쌀을 담아두던 가마니. 이 이천이 쌀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쌀 가마니 같은 피를 이렇게 빚어서, 만두를 빚어서 먹던 건데, 이 벼썸 만두를 빚을 때 이천의 특산물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특산물이 뭐냐면 바로 개걸무라는 거예요. 이 개걸무는 이천하고 여주 일대 이쪽에서 자라고 있는 토종무인데요. 약간 매콤하고 살짝 이렇게 아리아리한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개걸무가 얘는 씨앗이 떨어지면 어디서든 잘 자란대요. 뭐 비료를 많이 주지 않아도 또 환경, 조건 이런 걸 가리지 않아서 예전에 먹을 게 없을 때는 이 무를 그렇게 막 먹었답니다. 이름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 사람들이 개걸스럽게 먹던 무라고 해서 개걸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벼썸 만두가 슬슬 끓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색깔이 하얀색, 우리가 흔하게 먹던 하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저건 누가 봐도 흑미를 가지고 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약간 보랏빛을 띠는 그런 만두도 있고요. 자, 한번 떠서 부풀어 오른 거 보면 익은 것 같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자극이란 일도 없는 맛.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요. 이게 고기 국물을 내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버섯이 많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버섯 특유의 개운함이 있거든요.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흑미로 만든 만두를 열어보겠습니다. 색동우처럼 여러 색깔을 지닌 만두. 어떤 맛을 낼지 궁금증을 더하는데요. 일단 확실한 건 우리가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만두 맛이에요. 들깨가루 특유의 이 향이 향긋하게 올라오는 그런 맛입니다. 피는 생각보다 얇은 편이에요. 얇고 조금 쫄깃한 식감을 좀 많이 강조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 피와 소를 같이 먹으면 야, 진짜 독특한데 이거. 사장님이 왜 국물을 이렇게 맑고 개운한 국물로 잡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국물의 특징은 아마도 맛의 키포인트라면은 간장 혹은 소금 요 두 가지겠죠. 간을 잡으려면. 여기가 저 깜짝 놀랐는데 80년대 시간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 80년대 시간장은 안 짭니다. 저는 80년까지는 아닐 거예요. 몇십 년 된 장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짠맛이 빠지고 감칠맛이 계속 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80년대 시간장을 가지고 계속 장을 담궈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장을 담궈서 음식을 하는 식당이라면 무조건 환영. 여기가 딱 그런 곳인 거죠. 아, 진짜 이천의 만두전골은 겨울의 음식이네요. 겨울에 와서 먹으면 정말 추운 날일수록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맑고 개운하고 칼칼한 느낌 살짝 살아있는 이런 국물이 정말 제격이잖아요. 온천하고 나오셔가지고 이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이천에 도공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는데 그 이유가 한양이 가깝기 때문이었거든요. 바로 곁에 있는 여주에서 이제 한강을 타고 한양으로 바로 이제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천에서 나온 쌀을 거기서 나르기도 하고 또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를 이 한강에다가 배를 띄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양으로 나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천의 백자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이천의 백자 예술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꼭 가셔야 돼요. 이천에 있는 도자예술마을입니다. 국내 유일 도자 특구인 이천 도자예술마을은 국내 공예업체의 70%가 밀집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500여 명의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리타 마을이 있다면 한국에는 이천에 도자 예술 마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수준 있는 많은 작가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재미가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이런 예술촌 같은 데를 오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입장료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저주저 하시게 되잖아요. 여기 오시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모든 공방이 입장료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작가분들께서 환영해 주실 거예요. 발길 닿는 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들어가서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도자기를 중심으로 유리, 오칠, 섬유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수준 높은 창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가들의 개성이 돋보이죠. 와, 확실히 동네 분위기가 그 조선 백자를 연상케 하는 정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합니다. 뭐 하나 모자라지 않고 더하지 않고 깔끔한 그런 모습이고, 제가 지금 가는 카페도 그 백자가 가지고 있는 미학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와, 여기는 그냥 공간 자체가 예술품 같아요.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요소는 살려서 갤러리에 온 듯한 편안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곳곳에 전시된 도자기 소품들로 공간 속에 도자예술 마을의 문화를 녹여냈습니다. 거기 2층도 있거든요. 2층에 올라가 보시면 진열장에다 백자들을 쫙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저 자체로 저는 하나의 예술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공간 되게 멋진데 네, 여기서는 뭘 먹어야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천 지역 특성을 살린 네. 용기 안에 들어있는 티라미수를 저 안에 티라미수가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티라미수 하나 맞으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귀엽네요. 장독 항아리 안에다가 티라미수를 이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보통 우리 장독이라고 하면 이 안에다가 뭐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을 담아 놓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는 티라미수라는 디저트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된장 가운데 이렇게 새싹이 올라온 것 같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뭔가 되게 귀엽고 재밌네요. 자, 맛을 한번 볼까요? 오우, 수저를 푹 찔러 넣었는데 커피 가루 밑으로 깊이 들어간 느낌 탁 나면서 그 밑으로 부드러운 이 크림이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안쪽으로 항아리가 깊잖아요. 항아리 맨 밑으로 빵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에스프레소 시럽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마도 치즈겠죠. 이 크림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이 커피 가루 같은 고운 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부드럽고 시트는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커피 향이 더해지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로 단맛이 슬 쩍쳐가는 그런 느낌. 아, 그리고 방금 전에 아까 맨 위에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올라가 있었던 이 민트가 같이 씹혔거든요. 마치 봄날 아지랑이처럼 민트의 향기가 입안에서 슬그머니 퍼져나간 이 느낌. 아, 상큼하고 좋네요. 달콤한 디저트를 맛보며 잠시 여유를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디저트를 먹으면서 원기도 다시 보충을 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천의 마지막 명물을 만나러 가야죠. 이천에서 가장 유명한 명물. 자, 만나러 갑시다. 이천에 오면 꼭 먹어야 할 게 있죠. 조선시대 때 임금에게도 진상했던 그것. 이천에서 이거 안 먹고 가면 아주 매우 많이 서운할 겁니다. 놓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행선지는 바로 그것을 먹으러 갑니다. 아, 진짜 이제 오후가 되니까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그 기운이 막 느껴져요. 지금 제가 온 여기는 이번 여행에서 제가 가장 기대한 한상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돼요.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올 때 쌀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쌀밥이 어떤 맛일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만 품고 왔는데 음식이 이렇게까지 많이 깔리고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음식이 굉장히 맛깔스러워요. 근데 이 이천에 오시면 쌀밥 정식은 꼭 한번 먹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 먹어요, 쌀밥 정식을. 원래 한국의 쌀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대략 한 1450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1910년대에 일제가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수확량이 많은 쌀 재배를 계속해서 이제 장려를 했고, 그 결과로 해서 그러니까 지역마다 각각 달리 키우고 있었던 이 쌀들의 품종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일제 30년이 거의 끝날 때쯤에는 400종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나마도 1970년대에 먹을 게 부족했던 그 시절에 통일벼가 보급이 되면서 통일벼에 가려가지고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토종쌀이 거의 다 자취를 감춰버린 거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먹는 이천 쌀이 과연 조선시대부터 먹던 쌀 품종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고장 자체가 워낙 물이 맑고 물이 많고 수질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과 일조량이라든가 일조시간 같은 어떤 이 쌀을 키우기 좋은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이천의 쌀은 맛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쌀밥을 기대를 한 겁니다. 먹어봐야겠죠. 자, 제가 그렇게 기대했던 쌀밥. 일단 첫 번째, 쌀 특유의 단맛이 씹을수록 도드라지게 느껴진다라는 거. 그리고 위에 이 꾸미로 고명으로 이 검은 콩을 몇 알 올려주셨는데 이 검은 콩의 단맛하고 쌀의 향기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좋은 쌀로 지은 좋은 밥을 먹으면서 그래, 이렇게 먹어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거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반찬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밥은 반찬의 맛을 살려주는, 반찬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껴가면서 먹었던 이유가 있지요.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경기도의 맛과 남도의 맛이 하나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짭조름하고 약간은 생선이 가지고 있는, 굴비가 가지고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살짝 반건조 시켜가지고 이제 구운 그런 굴비다 보니까 반건조 시키면은 향이 확 살아나거든요. 씹는 식감도 좀 더 이제 이 살이 단단해지면서 씹는 식감도 훨씬 좋아지고요. 맛과 향이 다 좋아져요. 이거를 구워서 이렇게 밥에다 얹어서 먹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누룽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좋은 쌀을 가지고 지은 밥이 주는 어떤 그 포만감과 만족감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는데, 물론 드신 분이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는 이 이천 쌀이 얼마나 좋은 쌀인지를 그냥 밥 한 술 먹어보면서부터 느꼈고요. 밥을 먹는 내내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쌀이 이 밥상에서 얼마나 큰 주인공이고 또 다른 반찬의 맛을 살려주는 조연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배부르게 정말 잘 먹었어요. 오늘이 좀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랐던 먹거리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숨은 진가를 좀 발견한 그런, 오늘은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여행은 다가오는 봄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장하고 싶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